프리야, 10살인 너는 많은 일을 겪었다. 내가 너를 처음 본 것은 2년 전 여름 북인도 바라나시의 겐지스강 계단에서였다. 저녁이었는데 사두 복장을 한 남자가 휴대용 버너로 밥을 지어 너를 먹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목욕 의식을 행하며 강물에 몸을 담그고 행상인과 꽃등불 파는 아이들이 분주히 오가는 곳에서 그런 광경은 드물어 눈에 띄었다. 사연을 묻기도 전에 우기가 닥쳐 다음에 너를 봤을 때는 계단 끝에서 반쪽 부서진 검정 우산 밑에 웅크리고 앉아 비를 피하고 있었다. 남자는 옆에서 오렌지색 천을 뒤집어 쓰고 있고 행상인과 순례자들도 사라졌는데 며칠 안에 강이 불어 계단 끝까지 물이 차오르면 어쩌려고 그러나 싶을 뿐 낯선 이방인도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숙소로 달려가기에 바빴다. 며칠 후 우연히 들른 NGO가 운영하는 작은 학교에서 너를 만났다. 얼굴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커다란 눈이 첫인상이었다. 교사에게서 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너의 엄마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가족을 등졌고 집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들이대는 남자의 살해 위협에 너의 아버지는 너를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모이는 강가로 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사도 변장을 하고 구걸을 해 너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긴 우기에 너를 마냥 노천에서 지내게 할 순 없어 인도인 친구들에게 새빵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나는 떠났다. 하지만 온갖 비본질적인 일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 삶이 아니던가. 몇 끼를 굶은 사람의 고통보다 자신의 소화불량이 더 중대한 것이 우리 존재의 허약함 아니던가. No problem, don't worry를 외치던 친구들은 방을 알아보는 둥 마는 둥 가을 축제 시즌으로 돌입했고 나는 한국에 돌아와 우화집 원고 쓰는 일에 정신을 쏟고 있었다. 프리야, 지금도 나는 후회한다. 어제도 후회했고 내일도 후회할 것이다. 그때 왜 직관을 따르지 않고 미뤘을까? 몇 번의 전화를 더 해서라도 어서 방을 구하라고 왜 재촉하지 않았을까? 문장을 더 그럴듯하게 다듬는 일이 그토록 중요했는가? 원고 작성이 막바지이던 그해 연말 NGO 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너의 엄마와 남자의 사주를 받은 지역 신문 기자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너의 아버지를 모함하는 기사를 썼다. 너의 아버지는 너를 앵벌이 삼아 구걸을 시켜서 그 돈으로 술과 마약을 즐기는 악당이 되어 있었다. 곧이어 경찰이 출동해 너를 고아원에 집어넣었다. 너를 빼내려는 너의 아버지의 필사적인 노력은 헛수고였다. 굳게 닫힌 고아원 정문에 날마다 가서 울며 애원할 뿐이었다. 한 달 뒤 겨우 면회가 허락되어 만난 너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고아원 관계자 중 누군가가 너를 성폭행한 것이다. 부서진 우산 하나로 다 가려지던 그 작은 몸을. 그때만큼 인도를 증오한 적이 없다. 헛소리만 짓거리는 인도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과 경찰 모두를. 한 소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아원에 감금되고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날마다 인간들의 경배를 즐기는 시바신과 비시누 씨는 무엇을 했는가? 또 나는 무엇을 했는가? 우화집 출가는 미뤄지고 나는 곧바로 인도로 날아갔다. 그 사이에 너의 아버지는 판사에게 매달려 방을 구하면 너를 고아원에서 내보내주겠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하지만 엄마가 없어서 방을 줄 수 없다는 집주인들을 20명 넘게 거친 후에야 나는 마침내 방세를 3배나 주기로 하고 동물 울이나 다름없는 방을 구했다. 이후의 일들은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경험하기에 충분했다. 고아원은 끝까지 너를 내주지 않으려 했고
뇌물을 손에 거머쥔 판사 비서의 전화 한 통으로 마침내 너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방에서 사용할 물건과 집기들을 사러 돌아다니는 사이 고아원에서 보낸 여성 5명이 계속 너의 주변을 감시하고 다녔다. 그 여성들은 NGO 사무실에 들이닥쳐 NGO의 합법성을 따졌고 내가 주선한 개인 교습 선생까지 협박해 관계를 끊게 했으며 외국인이 무슨 자격으로 너를 후원하는지 따져 물었다. 트집을 잡아 다시 고아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였다. 머릿수에 따라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기 때문이었다. 사냥감을 누리는 무서운 독수리들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에게도 분명 자녀가 있을 텐데도 그 얼굴과 표정, 쉰 듯한 목소리에서 차가운 악마를 보았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그 악마적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잠재해 있다고 하면. 프리야, 사랑스럽다는 의미의 이름 그대로인 프리야. 검은 공작새 눈을 한 프리야. 너의 아버지와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과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 악마적 그림자를 이겨내는 빛과 선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물감 축제일인 홀리 페스티벌이다. 인도 전역에서 서로에게 온갖 물감을 던지는 놀이를 한 후 오후에는 몸에 묻은 물감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날이다. 이날 이후는 봄이다. 이날 신이 내려와 모든 존재들의 잎사귀로 이루어진 나무를 살펴본 후 어느 한 잎사귀라도 시들어 있으면 이유를 묻는다고 한다. 봄이 되었는데 한 잎이라도 빛나지 않으면 나머지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프리야, 오늘 너는 몸과 마음에 묻은 과거의 물감들을 씻어낸 후 새 옷을 입고 나를 찾아왔다. 너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축원했다. 이후부터 너의 인생은 언제나 봄이기를, 이름 그대로 언제나 다함없이 사랑스럽기를.